암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건강한 밥상만 있으면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토크전 두 번째 시간에는 위암을 이기는 건강한 밥상 차려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원대학교 영양학 박사 임경숙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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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암이 사실 그 잘못된 식습관이 갖다 주는 그렇죠?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네. 말이죠, 네, 교수님? 맞죠. 예. 보통 이 암의 발병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식생활에 의한 게 거의 4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이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소금, 예. 염분에 대한 이 어떤 역할, 이 나쁜 영향들을 위험성, 위험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조사한 거를 보니까 염분 섭취량이 하루 1g 늘어날 때마다 위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1g이면 1티스푼이 예. 한 거의 4g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네, 1g 예.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소금은 금방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먹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모든 그게 음식에. 고기 하나 이렇게 소금에 찍어 소금 먹으면 팍 찍어 먹으면 아 오늘 좀 짜네 이렇게 하면 그냥 1g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가공된 육류라든가 네. 훈제 식품, 인스턴트 식품 같이 먹으면 이제 암에는 이제 친암적인 인간형이 되는 거죠, 이제 건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거의 충격을 넘어서서 절망인데 왜요, 왜? 뭐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제가- 크죠,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 비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거 다 발암물질 생성한대요. 큰일 났어요. 저 네. 사실 숯불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요. 고기는 숯을 아, 구워야 제 되잖아요. 맛이죠. 그럼 그 향이 이렇게 좀 배에서 더 고기가 맛있잖아요. 아. 근데 이 숯이 연소하면서 물론 숯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숯이 연소하면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얘가 고기에 아. 찰싹 달라붙는데요. 음. 흔히 발암물질을 먹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열의 네. 바이러스로 이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튀김 종류 좀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예. 아, 저는 이걸 이럴 줄은 몰랐는데 염장 생선에도 발암물질이 많대요. 소금에 절인 생선들. 보리굴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건 점심에 그거 고등어죠. 먹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거 저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게 다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하. 뭘 먹지 이제? 아까 숯불 구울 때 찰싹 달라붙는다니까 갑자기 암이 걸려도 배가 고파지는데 실제로 숯불이 그렇게 뭐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제시한 건강에 해로운 10대 음식 중에 하나가 네. 숯불 구이류 식품입니다. 아, 정말요? 이 탄고기에 들어있는 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고요. 또 아까 뭐 이렇게 연기 그을린다고 했는데 그때 예. 나오는 그 연기 속에도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거 어렵네요. 고기 자체에서 타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고 네. 그 연기에 의해서 또 이 발암물질이 좀 달라붙는 이런 형태로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숯불구이 방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불에 구운 닭다리, 숯불구이를 예. 다 맛있는데? 그 구운 닭다리 맛있죠. 네. 네, 거기 하나에 담배 한 거의 그 60개피를 피웠을 때 담배 예. 60개표? 세갑, 담배 들어있는 그런 세갑. 유해물질을 어머.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예. 이런 그 정도로 해롭다 이 말이죠. 예. 아까 그 훈제나 숯불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염분이 몸에 안 좋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본 식단에는 김치나 뭐 된장찌개나 맞아.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다 짜. 그렇다고 상을 안 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글쎄요. 또 못 먹잖아요. 예. 예, 먹기는 먹어야 되죠. 네. 왜냐면 실은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또 간장, 고추장, 된장 그러니까요. 이런 예. 식품들이 짜기는 하지만 다 발효식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항암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이소플라보니라든지 뭐 콩페타이드 또 고추장에는 그 캡사이신, 고추 캡사이신 뭐 이런 네.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하나하나 보면은 항암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발암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하, 경계선이 있다고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먹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려다 보면은 뭐 요즘 저염김치, 또 뭐 저염 된장, 청국장, 저염 맞아요. 간장, 저염 고추장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요. 보통 된장의 경우에는 저장식품이다 보니까 소금을 좀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오래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청국장의 경우에는 발효한 다음에 냉동을 시키면은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도 정말 저염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먹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이 박사님한테도 그 네. 얘기를 했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짠 걸 좋아한다.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짠 음식을 좋아하고 예. 더구나
헬리코박터균을 같이 갖고 있으면은 네. 훨씬 위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동물 거예요? 실험에서도 입증이 되는데요. 네. 이 짠 음식이 소금기가 위 점막의 이 방어벽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발암물질들이 위 점막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생기는 위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염증 물질, 염증 물질이 나오고 네. 주위는 말라서 이제 이렇게 사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몸에 짠 것도 안 좋다고 하지만 단 것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죠. 단 것하고 암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 되고 암이 증식할 적에는 예.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암 세포는 당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 음식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당뇨나 그런 질병 유발에도 연관이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암 증식에도 단 음식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군요. 오히려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그냥 아예 밥상 한번 차려볼까요? 임 교수님. 건강한 밥상, 암을 이기는 밥상 어떻게 차려야 돼요? 궁금해요. 제가 이제 네. 첫째는 밥이 한국 사람 뭐 밥 먹는 게 거의 식사의 절반이니까요. 제가 이제 먹는 것은 그 현미에다가 뭐 현미밥. 차조나 차수수 이렇게 섞은 적어놔야지. 현미밥을 예, 현미, 먹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좀 서민적인 입맛입니다. 아주 뭐 두부나 콩나물 뭐 이런 것들, 청국장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먹고 또 비린내 나는 뭐 날생선을 못 먹어요. 회를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꽁치 정도, 꽁치나 생선. 고등어 정도, 네. 예, 그런 그 정도 먹는데, 예. 지금 임 교수님은 과연 집에서 어떻게 식단을 차려 드실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현미, 뭐 두부, 콩나물, 생채소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박사님 암을 이기는 밥상 맞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뭐 한 91가지 최소 예. 91가지입니다.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다양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어떤 채소, 뭐 네. 어떤 뭐 버섯, 뭐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 해서 그것만 먹는 것보다요. 채소의 경우에는 정말 신선한 것을 듬뿍듬뿍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위암을 예방하거나 건강 식단을 짜려면 이제 이렇게 짜면 된다라는 건 배웠는데 실제로 위암을 겪고 수술한 환자들 역시 또 회복하는데 식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지만 위암 환자의 경우 회복할 때 절대적으로 백미를 먹어야 됩니다. 소화 때문에 그런가요? 오히려 그렇죠. 초기에는요. 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미로 된 흰죽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뭐 버섯이라든지 채소 조금 잘게 다진 거 넣어서 이렇게 끓이거나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된 밥으로, 그러니까 진밥으로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흰밥으로 가고 이렇게 천천히 소화 단계 자기가 소화하는 걸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초기에는. 익힌 채소도 위장에서 하는 기능이 이에서 저작작용으로 음식을 다 씹지 못한 걸 위산이 좀 녹이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가능하면 좀 잘게 다져야 됩니다. 네, 잘게 다지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지방이 적은 단백질,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 달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또 흰살 생선, 만일 고기를 먹을 때도 조금 이렇게 기름기가 적은 뭐 사태라든지 뒷다리살 같은 이런 걸 좀 활용하고요. 닭고기 같은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음식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양입니다. 예. 위장이 지금 반을 절제하든 전체를 절제하든 위장 사이즈가 작아졌기 작아져 때문에요. 있죠. 요구르트 병 정도만 먹어야 돼요. 요구르트 병이요? 그렇죠. 예.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을 먹는다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그거를 하루에 5-6번 정도 먹고 부족하면 간식을 먹는 형태로 해서 정말 뭐 어떤 분 표현은 세모이만큼씩 먹어라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먹다 보면 얘가 무거워지니까 빨리 소장으로 그렇죠. 내려가서 예. 무슨 덤핑 증후군이라든지 뭐 설사가 난다든지 다른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아주 입에서 뭐 30번, 50번을 천천히 씹어야 돼요. 특히 위암 환자의 경우에 회복식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기들 예. 이유식 을 좀 빠르게 네네네. 빠른 단계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먹으면서 소화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아픈 복통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잘 느끼면서, 음식 종류도 예. 늘려가고 양도 조금 늘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요. 암 환자가 일단 돼버리면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20%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으로 집게사고. 사망하는 게 아니고요? 암이 진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수술이나 날짜 잡혀요. 이 사이에 잘 먹어야 돼요. 회복을 또 잘하려면. 예, 오히려 체중이 저하된 경우보다 체중이 좀 예. 있는 게 나아요. 왜 암 환자분들이 한테 영향이 문제되는 이유는 예.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증식하게 되면은 예. 그 암세포에서 독특한 그런 물질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종양 괴사인자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피를 타고 쭉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식욕을 완전히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나게 하고 그리고 네. 음식을 봐도 이제 식욕을 못 느끼게 이렇게 나쁘네. 하죠. 이 그래서 암세포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별짓을 못 하는 먹게 거군요.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드실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맥 주사, 말초원 아니면 중심정맥 경간에 네. 충분한 양의 칼로리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미세 영양소입니다. 미세 예. 영양소 우리가 바이타민, 비타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들이. 미세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예, 암에 좋다 그런 음식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마늘 이야기도 나왔었고 양파도 들어가고 버섯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품들이 암 예방에 좋은가요? 저는 뭐 버섯 자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늘은 뭐 유명한 항암 식품입니다. 예, 뭐 위암은 물론이고요, 대장암, 뭐 폐암 대부분의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물리치는데 항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적극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다 골고루 먹는 게 좋지만 위암에 걸렸거나 치료하는 분들은 좋은 거 조금씩은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근데 마늘, 양파 이런 게 그냥 먹기 좀 불편한 음식들이에요. 맞습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방법을 향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이거 고춧가루처럼 의벽을 자극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위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채소를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예. 좋다고 했듯이 마늘의 경우에도 익혀서 양파도 익혀서 그 드시는데요. 영양소가 제가 볼 파괴되거나 때는 그러지 않아요? 조금 파괴돼도 그게 예. 먹을 다 수 있으니까, 파괴되진 잘 먹을 수 않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 속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일부만 다 파괴되는 건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것을 이렇게 쪄가지고 좀 으깨서 죽 네.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나물 같은 거 할 때 좀 듬뿍 넣어서 드시고요. 예.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찌거나 아니면은 양파의 경우에 거기 속껍질이 또 있어요. 네. 막 있죠, 하나하나마다 있죠. 얇아하게 있죠. 그거 벗겨내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질긴 섬유소는 네. 회복기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아, 예, 그 그래서 정도도. 벗겨서 이렇게 조금 네. 뭐 이렇게 좀 쪄서 다진다거나 해서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 암은 한 번 걸리면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해도 가장 걱정되는 게 전이잖아요. 혹시 암이 전이 되거나 이러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나 효과가 있는 이런 식품이나 음식들은 뭐 있을까요?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이제 녹차. 녹차 먹을 때 좀 떫은 맛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유효 성분이 그런 암의 전이를 차단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암이 처음에 돌연변이가 시작될 때, 예. 암이 생기는 과정도 예. 생기고 암이 불어나는 증식되는 과정도 또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네. 녹차처럼 또 이렇게 암에 좋은 음식, 식품이나 이런 것들 어떤 거 있어요? 네,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음식을 먹는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아, 제가 미역이도 늘상 좋아요. 이야기하지만 연구는 일본 연구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네. 득은 한국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역에 있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것은 암세포를 이렇게 쫓아가서 사멸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고요. 암세포 전이라든지 증식을 억제하는데 미역국만 잘 드시면은 뭐 일부러 뭐 후코이단이 정제된 거 드시거나 또 미역귀에 후코이단 많다고 미역귀를 찾아서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네. 평소에 미역을 자주 이렇게 네.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 양배추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좋은 거 많은데 네. 칼로리도 낮고 몸에 네. 좋고 암에도 이게 양배 좋단 말 들었는데 맞아요, 박사님? 네, 그 비타민 U라고 그래가지고요. U? 네, 그 양배추 안에 있는 성분들이 특히 이제 그 궤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근데 암을 한번 걸리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상당히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데 보면 암에 좋다라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공동 구매하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도 생기는데 가장 많은 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차가버섯,
그리고 일명 항암버섯이라고 불리는 상황버섯, 뭐 겨우살이 이런 것들을 진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게 좋은 건지.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연구들이 실험실에서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나 네. 동물 실험 단계에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예. 이런 버섯이나 겨우살이 같은 이런 식물을 먹었을 때 정말 암이 얼마나 많이 즐겨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감소됐고 예. 즐겨 먹은 사람은 암에 그 회복됐을 때 재발이 얼마나 안 됐나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뭐 근거가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예. 생각할 땐 이런 너무 건강식품을 과신하지 말고 예. 평소에 이렇게 좋은 본인이 또 좋아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그런 식품들 중에서 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골라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식품은 이런 그 몇 가지 건강 식품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치료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다른 굉장히 것들이 부족할 수도 조심스럽습니다. 있고.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밥 한 끼 때워야겠다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오늘 대충 때워서 네. 아주 내 몸을 홀대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저격수를 우리가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많이 웃어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암 치료와 특히 위암과 관련돼서는 정말 평소에 맞아요. 잘 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먹는 것만 신경 써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선진국들도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동안에 쓰는 의료비가 네. 생애 전체 쓰는 의료비의 70%까지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면 나 암을 늦게 발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그런 치료비보다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우리가 소박하지만은 다양하게 먹고 그렇죠. 긍정적인 삶을 산다면은 예. 암은 멀리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말씀을 꼭 이거 이제 프로 끝나면 까먹는다니까요. 그때는 맞아 며칠 먹다가 예. 우리 교수님한테 모신 김에 위암 식단과 관련해서 끝으로 좀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리를 하면은 위암에 걸려서 치료할 때의 단계의 식사와 네. 예방하는 식사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예. 예방하는 식사는 좀 거친 음식이고 위암 치료식은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네. 공통점은 뭐냐면 신선한 채소나 과일 많이 섭취하고 음식을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또 실제 이제 우리가 뭐에 좋다 하면은 특정 음식에 이렇게 치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정 음식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몸이 잘 균형을 맞추려면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영양소가 편중이 될 수 있으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은 너무 많은 건강 기능식품을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그런 우리의 그 식생활을 잘 지키고 뭐 추가적으로 건강하신 분은 할 수 있지만 치료 단계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위암을 이기는 식단이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제철 채소, 제철 음식들 가지고 잘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위암을 이기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우리 몸속 세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방금 전에 이동호 박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슈 끝전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